한동석의 처절한 반격이 독고탁을 향해 폭발한다. 독고탁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신라주조가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리며 독고탁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폭풍 같은 전개를 펼친다. 마광숙의 억눌린 분노와 눈물이 폭발하며 그녀의 외침이 세상을 뒤흔들고 한동석의 치밀한 반격이 독고탁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독수리 술도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전국적인 물결로 번지며 진실을 향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 숨겨진 비밀,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연대가 얽히며 이야기는 최고조의 긴장감으로 치닫는다. 기자회견 이후 신라주조는 여론의 문매를 맞는다. 해시태그는 SNS를 넘어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신라주조의 주가는 폭락한다. 독고탁은 초조한 얼굴로 사무실을 서성이며 측근들에게 소리친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마광숙 따위가 감히 나를 무너뜨리려 해?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장미의 배신은 독고탁에게 치명타였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독고탁이 독수리 술도가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문서, 불법 자금 거래 내역, 심지어 그의 과거 범죄 기록까지 폭로한다.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더 이상 당신의 더러운 비밀을 덮을 수 없어요. 이건 광숙 씨와 술도가 가족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녀의 폭로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다. 마광숙은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신라주조 앞에서 시위를 멈추지 않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그녀는 플래카드를 단단히 쥐고 외친다. 독수리 술도가는 내 가족의 피와 땀입니다. 독고탁, 당신이 짓밟은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겠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절규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한때 광숙을 비웃던 이들도 이제 그녀의 진심의 눈물을 흘리며 피켓을 들고 함께 외친다. 지역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음식을 가져오고 학생들은 손으로 쓴 응원 편지를 건넨다. 한 노인은 광숙의 손을 잡고 말한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이렇게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너라면 할 수 있다. 이 작은 연대는 광숙에게 거대한 힘이 된다. 한동석은 뒤에서 신라주조를 무너뜨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한다. 그는 LX 호텔의 전국 네트워크를 동원해 신라주조의 거래처들을 설득하고 주요 투자자들에게 독고탁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공개한다. 동시에 그는 독수리 술도가와 협력해 새로운 전통주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을 발표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술도가 가족의 재기를 넘어 전통의 가치를 되살리는 상징이다. 한동석은 광숙에게 다짐한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도가를 다시 세우고 독고탁이 파괴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은 광숙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다. 한편 독고탁은 마지막 발악으로 광숙을 직접 위협하려 한다. 그는 어두운 밤 부하들을 보내 광숙의 시위 현장을 습격하도록 지시한다. 플래카드가 찢기고 협박 편지가 흩뿌려지는 가운데 광숙은 두려움에 떨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이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난다. 바로 오상남이다. 그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전국 시청자들에게 독고탁의 비겁한 행태를 고발한다. 이게 신라주조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숙 씨를 지켜주세요. 그의 외침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여론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신라주조 내부에서도 균열이 가속화된다. 독고탁의 최측근이었던 직원들이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임원은 광숙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넘긴다. 그 증거는 독고탁이 지역 정치인과 결탁해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는 문서였다. 광숙은 이 문서를 유명 인권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며 독고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독고탁은 점점 더 고립되며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장미애를 찾아가 애원한다. 날 배신하지 마.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하지만 장미애는 차갑게 답한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진실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27화의 클라이맥스는 신라 주주 앞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집회다. 수천 명의 시민, 술도가 가족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이 진실을 밝혀라 를 외치며 광장을 가득 채운다. 광숙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강렬하다. 우리는 돈이나 권력을 원한 적 없습니다. 단지 가족의 명예,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독고탁,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울려 퍼지고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낸다. 한동석은 광숙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굳게 잡는다. 그 순간 경찰이 신라 주조로 들이닥치고 독고탁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온다. 그의 몰락은 모두의 환호 속에 완성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독고탁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신라 주조의 비리는 아직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광숙과 한동석은 이 싸움이 끝이 아님을 안다. 그들은 독수리 술도가를 재건하고 지역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오천수는 투자자들과 함께 술도가의 재기를 위한 펀딩을 제안하고 오범수는 전통주 문화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장한다. 오강수와 직원들은 밤낮 없이 생산 라인을 돌리며 오상남은 유튜브를 통해 술도가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광숙은 술도가의 오래된 나무 간판을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반짝인다. 우린 해낼 거야. 우리 가족, 우리 술도가를 지킬 거야. 27화는 독고탁의 몰락과 함께 술도가 가족의 불굴의 의지를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28화에서는 독고탁의 배후에 숨은 더 큰 세력, 그리고 술도가를 둘러싼 새로운 음모가 드러나며 또 한 번의 반전을 예고한다. 과연 광숙과 한동석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 독수리 술도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숨막히는 긴장감과 감동의 여운이 시청자들을 사로잡는다. 한동석은 광숙과 함께 최후의 반격을 준비한다. 그는 LX 호텔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동원해 검은 용해의 국제적 연결고리를 파헤치고 유명 언론사와 협력해 그들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검은 용해는 만만치 않은 상대다. 그들은 한동석의 호텔을 압수수색하고 광숙의 가족을 협박하며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 심지어 오광수는 생산 라인에서 의문의 사고를 당하고 오상남의 유튜브 채널은 해킹당한다. 절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가운데 광숙은 가족들을 모아 단호히 선언한다.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무너져. 우리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그녀의 눈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른다. 결정적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진다. 장미애가 검은 용의 핵심 인물과 비밀리에 접촉해 그들의 내부 정보를 빼낸다. 그녀는 과거 독고탁과 얽힌 죄책감을 씻기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장미애는 광숙에게 정보를 넘기며 눈물을 흘린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이 정보는 검은 용의 심장부를 찌르는 결정타였다. 한동석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방송을 통해 검은 용의 실체를 폭로한다. 방송이 나가는 순간 전국은 충격에 휩싸이고 검은 용의 주요 인물들은 체포된다. 독수리 술도가의 이름은 정의의 상징으로 거듭난다. 마지막 장면은 독수리 술도가의 재개장 날이다. 새롭게 단장한 술도가에는 지역 주민,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 그리고 새로운 전통주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북적인다. 오강수는 회복된 몸으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빚고 오상남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 순간을 전국에 알린다. 오천수와 오범수는
전통주 문화 페스티벌을 열어 술도가의 부흥을 축하한다. 광숙은 술도가의 나무 간판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미소는 더없이 따뜻하다.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독수리 술도가는 영원할 거예요. 그 순간 한동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싼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광숙 씨. 카메라는 술도가의 활기찬 풍경을 비추며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고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독수리, 술도가의 싸움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가족, 정의, 그리고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어둠은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최종 장면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사무실에서 한 인물이 독수리, 술도가의 기사를 보며 미소 짓는다. 흥미롭군. 이 싸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미지의 인물은 새로운 음모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독수리 술도가의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전설을 써내려갈까? 숨막히는 긴장감과 감동의 여운이 시청자들을 끝까지 사로잡는다. 반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술도가에는 다시 활기가 돈다. 납품업체 사장들이 단체로 찾아와 사과한다. 오해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라 손님들이 거부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광숙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한다. 괜찮아요. 다 독고탁 때문이니 사장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천수는 술도가의 문이 닫힐까 노심초사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미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었다. 그때 미수는 웃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 마, 천수야. 잘 될 거야. 난 너를 믿어. 그 믿음이 보답이라도 하듯 술도가는 다시 명성을 되찾는다. 정직한 술도가를 지키자는 응원의 물결이 밀려들며 막걸리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후원금과 따뜻한 메시지가 쏟아진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말고 좋은 술을 만들어주세요. 한편 광숙은 동석과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동석과 과수원을 다녀온 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스며들고 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곁에서 도움을 준 이가 바로 동석이었다. 동석 또한 광숙과의 본격적인 데이트를 앞두고 부인의 납골당을 찾는다. 그는 조용히 속삭인다. 여보, 내 맘에 품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과 너무나 닮았어요. 광숙은 진심을 담아 동석에게 감사한다. 회장님, 당신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술도가는 없었을 거예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회장님은 복덩이에요. 동석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한다. 마 대표가 힘든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한다. 술도가의 부활과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은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희망의 증거다.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는 밤, 오범수는 한이를 재운 후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독고세리의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그를 짓눌렀다. 내가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세리가 꿈꾸는 행복, 그 빛나는 미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범수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세리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한이를 품에 안고 웃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오히려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상처뿐일지도 몰라. 범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은 세리를 향한 갈망과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 시각, 세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진첩을 펼쳐들었다. 범수와 한이와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 셋이 나란히 아이스크림을 먹던 순간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세리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교수님, 제가 원하는 건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교수님과 한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의 눈가는 촉촉했지만 미소는 단단했다. 세리는 결심했다. 교수님이 제 마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설령 그 기다림이 영원하더라도. 다음날 범수는 세리를 강의실로 초대했다. 조용한 강의실,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다. 범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세리야, 너에게 솔직해야겠어.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과연 뭔지 모르겠어. 한이와 나, 우리의 삶은 너처럼 빛나는 사람에게 너무 초라해. 세리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교수님, 저는 초라함을 사랑해요. 교수님의 진심, 한이의 웃음, 그게 저에게는 세상 전부예요. 그 순간 범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세리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는 속삭였다.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라면 나도 행복을 믿어볼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리와 범수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장미애와 독고탁은 과연 패배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을 꾸밀까? 한동석 회장의 결정은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무엇보다 범수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세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세리의 기다림은 과연 결실을 맺을까?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별의 그림자가 그들을 갈라놓을까?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 마광숙은 후각을 잃고 말았고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 음료의 향은 다시 돌아온 것일까? 광숙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진찰실에서 의사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일시적인 후각 상실입니다. 사고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차장에서였다. 마광숙이 트럭 뒤편의 문을 닫으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몸을 돌렸다. 호텔 셔틀버스가 후진하며 미끄러져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아야. 광숙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버스 문이 열리자 당황한 직원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센서가 고장나서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광숙은 어깨를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염려가 비쳤다. 직원은 연신사과하며 비켜섰고 광숙은 트럭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광숙은 김치찌개의 은은한 향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피곤한 거 아니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며칠이 지나도 음식 냄새가 희미했고 심지어 커피 향도 맡을 수 없었다. 감기려니 하고 약을 먹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설마 그럴 리는. 그날 밤 양 조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오강수와 오흥수는 웃으며 술병을 점검하고 있었고 광숙은 장광주 신제품의 맛을 보기 위해 잔에 술을 따랐다. 강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이번엔 꼭 사과향이면 좋겠어요. 광숙은 술잔을 코끝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런 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 모금 마셔봤지만 남은 건 허공뿐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흥수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광숙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거 무슨 냄새야? 강수가 당황한 듯 대답했다. 형수님, 이건 장광주예요. 은혜의 향이에요. 다음날 광숙은 서둘러 병원을 찾았다. 차가운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이 뇌리에 밝혔다. 일시적인 후각 상실입니다. 아마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의사는 신중하게 답했다.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광숙은 생각했다. 내 술이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나는 누구지?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양조장까지의 길은 끝없이 멀고 험난하게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다. 술도가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광숙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업실로 들어서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던 장광주의 달콤 쌉싸름한 향, 사과와 쌀이 뒤섞인 그 미묘한 조화는 이제 그녀에게 완전히 낯설어져 있었다. 광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가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술도가의 마광숙. 그 이름은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작업실에서는 형제들이 조용히 술을 빚고 있었다. 오강수는 항아리 속 발효 상태를 점검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형수님 없으면 이 술 진짜 반쪽짜리야. 오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수님이 없으니까 손맛이 빠진 것 같아. 기술로는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오범수는 작업 일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호텔 납품 기한이 내일인데 이 상태론 자신 없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다. 광숙이 없는 술도가의 공기는 어딘가 텅 빈 듯했다.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광숙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오장수와 함께 적었던 레시피와 발효 기록이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술도가의 역사였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으로만 읽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첩을 덮고 항아리 앞에 서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때 그녀의 코끝을 스치던 향들이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억일 뿐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걸 잃어버린 걸까?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한동석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광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동석은 말없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 병에는 그녀가 과거에 빚었던 술의 샘플이 담겨 있었다. 동석은 병 하나를 꺼내 광숙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건 마 대표가 5년 전에 만든 장광주입니다. 기억하시죠? 광숙은 병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녀는 병을 코끝에 가져갔지만 여전히 아무 향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동석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마 대표, 술은 향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술에 담은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만든 술인데 내가 느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동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다. 그럼 다시 찾아보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겁니다. 광숙은 그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술도가의 작업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형제들은 광숙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점점 초조해졌다. 오천수는 납품용 술을 점검하며 말했다. 이대로면 호텔에서 클레임 들어올 거야. 형수님 손길 없으면 이 술 진짜 평범해.
오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수님한테 말이라도 해보자. 그냥 이렇게 두면 진짜 끝나는 거야. 하지만 흥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 자존심 알잖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독고탁,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보여줄게. 각오해. 한동석은 이를 악다물었다. 독고탁의 음흉한 계략은 점점 더 치밀해진다. 마광숙을 겨냥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마치 폭풍처럼 쏟아진다. 그녀를 세기의 악녀로 낙인 찍는 독설과 함께 전 남편 오장수의 교통사고가 마광숙의 사주로 일어났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인터넷 포털과 SNS는 마광숙의 과거를 파헤치는 악의적인 댓글로 도배되고 그녀의 술도가마저 악녀의 소굴로 조롱당한다. 지칠 대로 지친 마광숙은 이 소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 한동석과의 연애설로 이미 마음이 복잡했던 그녀는 이제 거짓된 음모론까지 떠안으며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다. 밤마다 술도가의 어두운 창고에 홀로 앉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자문한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 고인다. 한편 한동석은 이 모든 소문의 배후에 독고탁이 있음을 확신한다. 신라 주조의 회장으로서 그는 수많은 음모와 배신을 겪어왔지만 이번만큼 분노가 끓어오른 적은 없었다. 마광숙의 진실을 아는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돈을 노린 여성이 아님을, 그리고 그녀의 술도가가 그녀의 전부임을 알고 있다. 한동석은 독고탁의 저열한 행태를 떠올리며 이를 악문다. 내가 너를 아들 친구의 아버지로 존중해줬더니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독고탁, 네가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는 자신의 비서실을 소집하고 독고탁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라는 지시를 내린다. 한동석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독고탁과 신라주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다. 독고탁은 자신의 계략이 순조롭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는 방송국 PD와의 통화에서 더욱 대담해진다. 마광숙이 한동석을 꼬드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신라주조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군요. 이거 특종 아니에요? 사람들 입소문에 마광숙이 호텔 재벌을 유혹한 여우로 낙인 찍히면 한동석도 결국 그녀를 버릴 겁니다. PD는 이 이야기에 완전히 넘어간다. 이건 대박이에요. 당장 기사화해서 띄워야겠어요. 자료 좀 더 주시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독고탁은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광숙이 무너지고 한동석이 굴욕을 당하는 그림이 선명하다. 하지만 그는 한동석의 반격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한동석의 비서실은 독고탁의 과거를 파헤치며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한다. 독고탁이 신라주조의 경쟁사와 비밀리에 손잡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난다. 더 놀라운 것은 독고탁이 과거 오장수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에 연루되어 있다는 단서다. 한동석은 이 정보를 손에 쥐고 차갑게 웃는다. 독고탁, 네가 마광숙을 음해하려 했던 그 칼, 이제 네 목을 겨누게 될 거다. 그는 언론과 법조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독고탁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한다. 동시에 그는 마광숙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한다. 하지만 마광숙은 소문의 충격으로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한동석은 그녀의 술도가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마광숙은 술도가의 작은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며 눈물을 훔친다. 그녀의 전화는 끊임없는 악플과 협박 메시지로 도배되어 있다. 그녀는 한동석의 연락마저 피해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진심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한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동석이 들어선다. 그의 얼굴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다. 마 대표,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마광숙은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회장님, 왜 여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한동석은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바라본다. 마광숙,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요. 이 소문들 전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군지도. 마광숙은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인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술도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한동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단호히 말한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한 건 독고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반드시 끌어내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다. 마광숙은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순간 독고탁의 다음 계략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둘 다 알지 못한다. 독고탁은 한동석의 반격을 눈치채고 이번에는 마광숙의 술도가를 직접 노리기 시작한다. 그는 술도가의 원료 공급선을 차단하고 그녀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쟁사와 손을 잡는다. 동시에 그는 한동석의 호텔 사업에 대한 또 다른 스캔들을 터뜨리려 한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이제 단순한 연애설을 넘어 생존과 명예를 건 싸움에 휘말린다. 한동석은 독고탁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그는 과거 독고탁이 오장수의 사고와 관련된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입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독고탁도 만만치 않다. 그는 한동석의 호텔이 불법 자금으로 운영되었다는 거짓 기사를 퍼뜨리며 반격을 시작한다. 두 사람의 대립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신라주조와 술도가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건 전쟁으로 치닫는다. 한편 공주실은 딸 마광숙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한동석과의 결혼을 꿈꾼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광숙이 한 회장님이랑 곧 결혼할 거야! 라며 자랑을 늘어놓지만 마광숙은 어머니의 행동에 점점 더 부담을 느낀다. 공주실은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문을 더 부추긴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문 속에서 마광숙은 점점 더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져든다. 그녀의 술도가는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SNS에 도배된 악플,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동생들마저 보내는 의심, 어린 눈초리는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른다. 마광숙은 술도가의 창고에 홀로 앉아 손에 든 오래된 사진을 내려다본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오장수, 그리고 그들의 짧았던 신혼의 미소가 담겨 있다. 장수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사진 위로 떨어진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술도가를 떠나려 하지만 한동석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붙잡는다. 마광숙,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독고탁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그의 약속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다. 한동석은 복수의 칼을 갈며 독고탁을 추적한다. 그의 비서실은 독고탁의 과거를 파헤쳐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낸다. 독고탁이 오장수의 교통사고 직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신라주조의 경쟁사와 결탁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진다. 한동석은 이 정보를 손에 쥐고 차갑게 웃는다. 독고탁, 네가 마광숙을 망가뜨리려 했던 그 칼, 이제 네 심장을 겨누게 될 거다. 그는 언론과 법조계,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해 독고탁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한동석은 마광숙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는 그녀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술도가로 향한다.